오늘은 세크라멘토 킹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골든스테이트를 만나 아쉽게 3승 4패로 패하긴 했지만 올 시즌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플레이오프에 간다? 적어도 지난 16년 동안은 비웃음을 살 말이었으니까요. 한때 NBA에 빅3 슈퍼팀의 시대가 도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 보스턴이 시작점이었는데요. 레이 알렌, 케빈 가넷이 차례로 보스턴에 합류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결선 과정은 많이 다르지만 샌안토니오 역시 빅3의 팀이었습니다. 2010년 마이애미는 드웨인 웨이드에 크리스 보쉬, 르브론 제임스를 더해 빅3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빅3 결성 문화가 강해지면서 어느덧 NBA는 슈퍼팀이라는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케빈 듀란트를 영입한 2016년 골든스테이트가 그 대표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어우골 시대의 종말 이후 NBA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빅3가 아닌 강력한 원투펀치가 등장했었죠. 셀러리 캡 규정상 여러가지 제한이 빅3 결성을 어렵게 만들면서부터입니다. 스타 파워보다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 커진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레이커스, 2020년 밀워키는 모두 그렇게 우승팀이 됐었습니다. 2022년 골든스테이트 역시 과거 같은 슈퍼팀은 아니었었죠. 물론 팀 연봉 지출은 어마어마했지만 말입니다. 세크라멘토도 오랫동안 팀의 구심점이 돼줄 스타 플레이어를 원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세크라멘토의 인구는 236만 명 정도, TV 중계 시장의 규모를 계산하면 146만 명 정도로 리그 19위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도이긴 하지만 세크라멘토는 당연히 LA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스타 플레이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조상 세크라멘토는 팀을 이끌 에이스를 자신들의 힘으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FA 영입은 꿈도 못 꿨고 당연히 드래프트 혹은 트레이드를 통해 그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세크라멘토는 이 부분에서 항상 실패하거나 문제가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2009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입단한 타이릭 에반스는 루키 시즌에 임팩트를 일으킨 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2010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지명한 드마커스 커즌스는 기량만큼은 압도적이었었지만 멘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면모도 많아서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믿고 맡기기엔 리더십이 부족했었죠. 결국 세크라멘토는 2017년 커즌스를 트레이드합니다. 세크라멘토의 선수 간별 능력도 형편없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행사하는 픽마다 시쳇말로 쪽박을 면치 못했죠.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이미 역대급 드래프트가 된 2018년 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마빈 베글리를 지명하는 동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크라멘토가 성공을 거둔 사실상 거의 유일한 픽이 있었으니 바로 2017년 드래프트의 디에런 팍스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드래프트에서는 타이리스 할리버튼까지 지명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크라멘토의 팔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할리버튼은 세크라멘토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연차에 걸맞지 않는 패스 센스와 탁월한 슈팅력으로 팍스와 함께 백코트진에서 원투펀치를 이룰 만한 잠재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사실 세크라멘토 팬들 사이에서는 팍스보다는 할리버튼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팬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세크라멘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할리버튼을 버디 힐드, 트리스탄 탐슨과 함께 인디애나로 보내고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데려온 것이죠. 이미 공격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신뢰를 잃은 힐드를 보낸 건 오케이. 하지만 세크라멘토의 미래로 꼽혔던 할리버튼을 다른 슈퍼스타도 아닌 고작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받기 위해 보낸 것은 말 그대로 선 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전부터 세크라멘토가 팍스와 할리버튼 중 한 명을 트레이드할 수 있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팬과 언론은 트레이드 대상이 할리버튼이 아닌 팍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었죠. 할리버튼은 루키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더 어린 선수였던 반면 팍스는 잔부상과 너무 높은 연봉, 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할리버튼을 보내고 받아오는 선수가 수비의 약점이 분명하고 계약 기간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사보니스라는 사실에 세크라멘토 팬들의 실망감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세크라멘토의 이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사실 이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암흑기가 길었던 만큼 세크라멘토는 감독 잔혹사도 만만치 않게 긴 팀이었습니다.
수많은 감독들이 암흑기 동안 정식 감독 혹은 감독 대행으로 세크라멘토를 이끌다 팀을 떠났습니다. 특히 전설적인 감독으로 꼽히는 조지 칼이나 현재 덴버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말론, 멤피스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데이비드 예거마저 세크라멘토에서는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브라운이 2022-23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브라운은 2009년 클리블랜드에서 이미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인물. 하지만 이후 레이커스, 클리블랜드에서 실패를 맛봤고 2016년부터는 골든스테이트에서 6년 동안 수석 코치로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그런 브라운에게 SOS를 요청했고 브라운도 이에 화답을 한 것이었죠. 사실 브라운 부임에도 세크라멘토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이 최근 감독을 맡았던 팀들이 모두 성적이 애매하거나 부진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6년 동안의 골든스테이트 코치 생활이 브라운의 지도력을 바꿔놓았던 것일까요? 트레이닝 캠프 첫날부터 자유투를 실패한 선수들에게 코트를 왕복하게 하는 올드스쿨 코치의 면모를 보였던 브라운 감독.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꼰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지시이긴 했었죠. 그랬더니 브라운 감독이 16년 동안 변하지 않던 세크라멘토를 황골 탈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사보니스의 핸드오프 게임을 바탕으로 구사되는 모션 오펜스는 마치 골든스테이트의 모션 오펜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 빠른 템포 속에서 공격적인 농구를 추구하며 세크라멘토 팬들을 열광케 했죠. 2016년에 개장한 신축 구장임에도 항상 승리에 목말라 있었던 골든원 센터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고 세크라멘토는 서부 강호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크라멘토 팬들에게 밀레니엄 킹스의 추억을 더 이상 곱씹지 않아도 될 중흥기가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보니스가 게임을 조율하고 팍스가 숨통을 끊는 팍보니스 콤비의 활약에 팍스와 켄터키에서 함께 뛰었던 말릭 몽크, 루키 시즌 누적 3점 신기록을 세운 키건 머레이, 세크라멘토에서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한 트레이 라일스, 사보니스의 효과 속에 리그 최상급 슈터로 발돋움한 케빈 히터 등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세크라멘토는 서부 강호들도 두들겨 패고 다니는 소위 깡패팀이 됐습니다. 결국 정규 시즌을 서부 3위로 마무리한 세크라멘토. 그런데 하필이면 1라운드부터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도 홈에서 열린 첫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며 시리즈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2-23 시즌 세크라멘토의 여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세크라멘토의 감독 농구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브라운 감독은 NBA 역사상 최초로 올해의 감독상을 만장일치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느빌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